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자기 감정 조절은 참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분노 폭발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거나 또 큰 후회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는 것이 무조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최대한 참고 잘 억누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야 양반이고 점잖으며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것이라는 통념이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신의 화를 참고 억누르기만 하다가 결국엔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더 큰 어려움이 초래되는 거죠. 이럴수록 참아보고 후회하는 그런 과정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분노의 도미노가 시작된 그 지점을 정확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부쩍 화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러지 싶습니다. 아내의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화를 버럭 내버립니다. 이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운전 도중에도 상대 차량이 끼어들자 창문을 열고 쌍욕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제는 운전만 하면 문득문득 차로 앞차를 확 들이받을 것 같은 그런 충동에 자신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음을 금방 인식은 하지만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는 분노를 제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A씨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분노 폭발이 일어나는 대상이나 실제 원인이 참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A씨의 경우에 아내에게 혹은 운전 중에 폭발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지수는 모른 채 계속 더 참아보려고만 하면 증상은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되거나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A씨는 최근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 옮긴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함께 일하게 된 직속 상사가 보통 까다롭지 않아서 적응하는데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A씨는 이런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달리 해결할 방법도 전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씨는 무조건 실적을 잘 내야 한다. 새 상사의 요구는 무조건 다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만 갇혀서 다른 대안을 찾지는 못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의 대상인 새 직장에서는 참기만 했다가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엉뚱한 대상에게 폭발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혹은 다른 운전자에게 조심해야지라고 번번이 다짐을 하고 후회를 해봐야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는 최초의 진짜 원인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일종의 도미노나 풍선 효과와 유사합니다. 빵빵한 풍선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결국 다른 부분이 더 부풀어 오르게 되는 시기죠. A씨는 새 직장 내 스트레스 문제를 직시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이 애초에 내린 결론과는 다른 대안적 사고는 없는지도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꼭 그렇게 완벽한 영업 실적을 올려야만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까탈스러운 상사의 강박적인 요구를 다른 직원들은 다 충족시키고 있는가?
근데 나는 왜 유독 그걸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가? 이처럼 기존의 자기 결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융통성 있는 대안적인 사고를 해보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됩니다. 그래야 아내나 다른 운전자를 향한 엉뚱한 분노 발작도 덜해지게 됩니다. 최초의 진짜 원인을 모른 척 그냥 덮어두면은 화를 참기만 하면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엉뚱한 대상에게 폭발이 됩니다.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폭언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 40대 남성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고 점잖던 B씨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고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자 불면증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술로 달래던 것이 시발이 됐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도 폭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B씨의 아내 역시도 남편의 이 같은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매번 그냥 참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밖에서 힘들어서 짜증이 늘었겠지 정도로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못마땅해도 그냥 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만 여겼답니다. 그러나 사실 B씨 부부의 감정 표현 방식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남편의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고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주는 그런 심리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엉뚱한 데서 분노 폭발의 형태로 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이나 거래처 관리의 목적으로 마시는 술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복잡한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과도한 술로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점점 과음을 하게 되고 필름이 끊기면 폭언까지 하게 된 거죠. 이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식이 되는 거죠. 낮에 억압되었던 분노의 감정은 잠시 억압되어 있다가 술이 취했을 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내에게 옮겨가고, 이는 평소에 아내로부터 다시 아이들에게 옮겨가는 도미노 현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내 또한 한동안 우울증이 왔고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일로 아내도 함께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상처받은 큰아이는 예전과 달리 동생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동생을 때리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차례차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의 현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각인된 부모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훗날 아이가 성장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불안장애나 인격장애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자녀들에게 불행이라는 그림자를 똑같이 대물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는 분노가 당장에 폭발하는 곳에서만 원인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제법 떨어진 또 다른 내면적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서 빨리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대) 남성 C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C씨는 운전할 때 분노 발작이 너무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위에 소개한 A, B, C와 달리 오히려 회사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덜 나타납니다. C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C씨는 2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돌연사했는데 그 뒤에
분노 발작이 심해졌으니 그게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머니처럼 갑자기 어느 날 돌연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과도한 걱정이 스트레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C씨는 어머니 생각은 안 해야지 라거나 건강검진을 해서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계속 확인까지 했답니다.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과도한 가사 부담이 문제였습니다. C씨는 퇴근하면은 친구와 술자리도 마다하고 집으로 바로 달려와야 합니다. 맞벌이인 아내를 대신해서 설거지는 물론이고 방 청소에 아이들 육아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C씨는 무의식적으로 이 같은 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든 겁니다. 이미 지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C씨는 이 같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가사 부담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거나 짜증이라도 내면은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초래될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그런 불편한 감정을 미연에 억압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아내도 맞벌이를 하고 있기에 아마도 아내는 당신만 일하냐? 나는 안 힘든 줄 아냐? 라는 식으로 원망 섞인 푸념까지 덤으로 더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내색 않고 참기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아내 역시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또 일을 하는데 자신도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의무감만 강해진 겁니다. 여기에 C씨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보다는 억압하는 것이 착하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감정 표현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가치관까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C씨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100%의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렸고 여기에 120%를 감당하면서 겨우겨우 견뎌온 상황인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한평생 참으며 일만 하다가 호강 한번 못 해보고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처가 C씨 자신에게 오버랩된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나도 이렇게 힘들게만 살다가 우리 어머니처럼 돌연사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C씨는 이리저리 생각해도 와이프도 힘든데 참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딱히 빠져나올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결론 지어버린 겁니다. 이런 부정적 정서가 억압되던 와중에 결국 엉뚱한 장소와 상황, 대상에게 분노 발작과 불안장애의 형태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120% 발휘하면서 힘들게 감당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이 너무 무겁고 많으니 조금 내려놓고 싶다라는 말을 서로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다 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럼 너만 힘드냐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우리 모두 힘드니 다른 외부적 도움을 통해서라도 같이 좀 내려놓자라는 다른 솔루션은 찾아볼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고 힘겹게 버티기만 한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반드시 한계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라는 생각 한편에 그럼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반복되다가 끝내는 에라 모르겠다. 이거 확 다 집어 던져버릴까?
라는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히 화를 잘 내는 것이 진정 훌륭한 인격인 겁니다. 그냥 참는 방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성숙한 인격이 아닌 거죠.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화약고가 한꺼번에 뻥 하고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제3, 제4자에게도 계속 도미노처럼 확대되게 됩니다. 최초의 원인은 결국 상대가 아닌 자신이 억압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이상하게 오늘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어디서 뺨을 맞고 좌절된 상처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 돌아가 그 지점에서 실마리를 풀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